그래놓고서 2년 후엔 또 다시 내려가라고 자꾸 그러니까 밀어내니까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런 우려가 많았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영화계에 정말 큰 별이 졌습니다. 강수연 배우가 지난 7일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그녀를 향해서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이어갔지만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인에 관한 내용은 웬만하면 다루지 않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강수연 배우의 경우에는 그녀의 발자취를 기리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생각에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영화계의 큰 별이 진 데 대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강수연 배우의 가장 대표적인 발언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입니다. 영화 베테랑을 통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명대사인데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이 말은 대체 언제 처음 나왔을까? 이 부분은 영화 베테랑의 류승환 감독이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류 감독은 베테랑 관련 행사에서 강수연 씨가 자주 하는 말이다. 영화인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자주 하신다. 너무 멋있어서 이 말을 사용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화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고인이 자주 쓰던 말이 맞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조명을 받았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 준비 과정에서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던 영화제였던 부국제는 당시 파행을 거듭했는데요. 2014년 영화 다이빙걸 상영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은 다이빙걸 상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제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상영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부산시는 영화제가 끝난 이후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2014년 14억 5천만 원이던 지원금을 무려 6억 5천만 원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서 예산까지 삭감당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강수연 배우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당시 강수연 배우는 이 자리를 한사코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가 워낙 위기였던 터라 영화인들이 한 목소리로 그녀를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추대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국제가 워낙 정치적으로 핍박받던 시기라 국민 배우인 강수연 씨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오르면 관련 단체들이 대놓고는 핍박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또한 여러 민감한 이슈도 소프트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강수연 배우는 부국제에게 있어서는 히든카드였던 셈입니다. 강수연 배우는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추대된 이후 특유의 강단을 바탕으로 부국제를 위기에서 구해냈는데요. 이 당시 없던 예산으로 짜내면서 영화제를 준비하며 나온 말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이었습니다. 강수연 배우는 우리가 돈이 없다고 영화제를 못하냐, 언제는 돈 가지고 영화제를 했냐라고 일갈하기도 했는데요. 강수연 배우의 최측근 관계자는 그때 그렇게 말한 게 맞다. 평소에도 그런 스타일이었다. 가오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다 라고 전해왔습니다. 이후 베테랑에서 자신의 말이 명대사로 쓰였다라는 사실을 안 강수연 배우는 그거 내가 한 말 맞지? 라며 굉장히 유쾌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평소 강단이 어떤지를 엿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만큼 강수연 배우에게는 준비 과정 하나하나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부국제 준비 과정에서 한 기자가 강수연 배우 면전에서 얼굴 마담으로 공동집행위원장 자리에 앉은 게 아니냐라고 면박을 줬을 정도인데요. 이때 강수연 배우의 답이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얼굴 마담? 하라면 해야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반문한 것인데요. 사실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로서 충분히 기분 나쁠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부국제 위기 극복이 더욱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당시 영화제 레드카펫 행사는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면서 행사 진행 자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강수현 공동집행위원장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특히 강 배우는 비바람 속에서 입은 드레스가 모두 젖는 가운데서도 레드카펫을 오가는 배우와 해외에서 온 손님들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를 지켜본 한 관계자의 말은 이랬습니다. 강수현 언니가 그때 레드카펫에서 아무리 뭐 우산을 쓰고 의전을 해도 비를 다 맞잖아요. 다 비 진짜 쫄딱 맞고 드레스 다 젖고 그래가지고 비 다 맞으면서 사람들 의전하고 뭐 외국에서 온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다 가가지고 막 레드카펫을 안내하고 막 인사하고 이게 되게 그렇게 비를 쫄딱 맞으면서 사실 한다는 게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런 배우들의 이미지랑은 되게 다른 모습이니까 그냥 완전 여왕님인데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치러낸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 그녀를 향해 엄청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재임 기간은 채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녀를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추대했던 이들이 부국제의 미래를 위해서 강수현 배우에게 자리에서 내려오라 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안 하겠다는 사람을 올려서 영화제를 겨우 살려놨더니 부국제의 미래를 위해서 억지로 끌어내렸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결국 퇴임식조차 치러지지 않은 채 김동호 이사장과 강수현 집행위원장은 초라하게 부국제와 결별해야 했습니다. 부국제를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터라 이때 강수현 배우가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등판을 시킨 사람들이 강판을 시켰지. 그러고서 2년 후엔 또 다시 내려가라고 자꾸 그러니까 밀어내니까 인간적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런 우라가 많았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인간적 배신을 느끼고 막 그랬겠죠. 지인들은 이때 당시 얻은 스트레스, 우러가 작금의 사태를 맞이한 계기가 아니냐라고 한탄하기도 했는데요. 강수현 배우의 장례식은 영화인장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 같지만 영화계에서도 영화인장으로 치르게 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영화인들이 강수현 배우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이춘현 사장의 장례식도 영화인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마침 영화계의 거장이 세상을 떠난 기일이 5월 11일입니다. 강수현 배우의 발인 날이기도 한데요. 영화계로서는 정말 큰 별들이 1년의 시차를 두고 연달아 진 셈입니다. 국민 배우 참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부디 영면하시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